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분당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인 22살 최 모 씨가 피해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흉기 난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경찰은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흉기 난동 범죄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글이 수십 건 올라오자 경찰이 백화점과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소지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묻지마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 이어지며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호신용품 관련 문의와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중국에서 마약 판매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 국민 한 명에 대해 오늘 사형이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한국인 수감자에 대한 실제 형 집행이 이뤄진 건 2014년 이후 9년 만입니다. 잼버리대 회장에서 스카우트 대원 수십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일부는 야영장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회 준비가 부족했다는 외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치안만큼은 안전하다고 자부했던 이 나라에서 2주 만에 또 묻지마 흉기 난동이 벌어진 겁니다. 폭염으로 집 밖으로 나가기 싫었던 이번 주, 이제는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는 소리마저 나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전국 곳곳에서 칼부림을 예고하겠다는 글이 20건 넘게 올라왔습니다. 호신용품 판매가 는 것은 물론 이젠 경찰이 입는 방검복마저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걸까요? 서현역에서 있었던 믿을 수 없는 흉기 난동 사건의 충격. 배달 노동자인 20대 남성 최 모 씨가 현장에서 체포됐는데 최 씨는 횡설수설하며 피해 망상적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사 전담팀이 꾸려진 분당경찰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백길종 기자, 만 하루가 지났는데 이 범행 동기가 밝혀졌습니까? 네, 오늘 오전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경찰은 지금 이 시각까지도 최 씨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했는지가 관심인데요. 범행 장소를 서현역으로 정한 것도 스토킹 집단 구성원 다수가 있을 만한 곳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란 겁니다. 범행에 쓴 흉기는 최 씨가 전날 인근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는 흉기 구매 후 곧바로 서현역으로 이동했지만 무서운 생각이 들어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진행 중인데요. 최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해 인터넷 게시글과 검색 이력 등을 조사 중입니다. 불과 2주 전 있었던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의 모방범죄라는 부분도 포렌식 작업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 최 씨가 분열성 성격 장애가 있다는 말도 있던데 맞는 겁니까? 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해치려는 스토킹 집단이 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집단에 속한 사람을 살해해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장소를 서현역으로 정한 것도 스토킹 집단 구성원 다수가 있을 만한 곳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란 겁니다. 일종의 피해 망상 속에서 끔찍한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것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하지만 정신병력과 이번 사건의 직접적 인과관계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경찰은 오늘 밤 2차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빠르면 내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영장실질심사에서 최 씨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분당경찰서에서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어제 차량 돌진부터 칼부림까지 사건이 벌어진 건 불과 10분 남짓. 이 시간 동안 무려 14명이 크고 작게 다쳤습니다. 퇴근 시간 사람이 붐비던 분당 서현역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변했는데요. 사건 순서대로 표선우 기자가 현장을 짚어봤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6분 피의자 최 모 씨가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행인들을 덮친 곳입니다. 버스 정류장이었던 이곳에서 5명이 차에 치여 쓰러졌는데 4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피의자 최 씨 사고를 내자마자 차에서 나와 맞은편 쇼핑몰 입구로 향해 뛰어 들어갑니다. 뛰어 들어간 문은 2층 쇼핑몰 입구로 연결됩니다. 쇼핑몰로 들어선 최 씨는 무차별 칼부림을 시작합니다. 이때가 오후 5시 59분, 누군가 칼을 휘두르고 다닌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됩니다. 칼로 사람 찌르고 다닌다는 거예요.
교통사고 신고하던 전화인데 사람 찌르고 다닙니다. 빨리 오십시오 하고 소리치고. 2층에서부터 흉기를 휘두른 최 씨는 1층으로 내려와서도 무차별 범행을 이어갑니다. 이때 흉기 한 자루를 이곳에 흘리기도 하고 다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 2층으로 향합니다. 최 씨는 2층 쇼핑몰을 빠져나와 아파트 단지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때가 6시 5분. 근처 서현지구대에서 뛰어오던 경찰은 도망치던 최 씨를 발견하고 이곳 화단에서 최 씨를 체포, 다른 흉기 한 점도 함께 발견합니다. 사건 현장인 쇼핑몰은 지하철과 연결되어 있어 하루 지하철 이용객만 6만 명에 달할 정도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쇼핑몰에 머무르는 6분 동안 9명이 다쳤고 10분 동안에만 총 14명이 다쳤습니다. 못했어요. 나는 어떻게 여기서 힘이 생겨요. 평화롭고 조용하고 또 막 재밌는 거. 많이 유동인구가 엄청 많거든. 잇따른 묻지마 범행이 어느 곳도 안전할 수 없다는 시민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사건이 일어날 당시 퇴근길이다 보니 수많은 시민이 있었는데요.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흉기 난동범을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가까운 경비실을 찾아가 숨는가 하면 대피하는 시민들을 숨겨주거나 아예 문을 잠가버린 상가도 많았습니다. 윤기환 기자가 긴박했던 상황,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시민 여러 명이 상가 건물에서 거리로 나옵니다. 갑자기 수많은 사람이 한쪽으로 우르르 뛰어가는 걸 보더니 영문도 모른 채 같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막 와 하고 뛰어나와. 그래서 나도 막 핸드폰하고 가방 건데 나도 같이 뛰었지. 상가 관계자가 흉기난동 소식을 모르는 카페 안 손님들에게 대피 안내를 하자 놀란 손님들이 술렁입니다. 실험 이상의 남자분이 지금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현역 주변은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상가가 빼곡한 구역입니다. 혹시나 흉기난동 피의자가 내가 있는 가게로 들어올까 봐 수많은 시민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칼불이 났다 그러고 다 뿌려지고 경비실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나왔는데. 놀라 도망치는 시민들을 숨겨주거나 아예 가게 문을 잠가버린 상가도 많습니다. 풀린 거 다 닫고 그러고선 안에 있으면서 이제 지나가신 아주머니 분들이나 약간 많이 놀래신 것 같은 분들 안에 좀 들어와라 해가지고 한 10명 좀 넘게. 사람들이 문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누가 칼에 찔렸다고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문을 잠갔어요. 흉기난동으로 난장판이 된 서현역 주변은 사건 충격으로 하루가 지난 오늘도 거리 인파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하루아침에 벌어진 날벼락에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 가족의 일상도 잔혹하게 깨졌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가족은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규현 기자가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인도로 돌진한 차에 치인 60대 여성 A씨가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 중환자실 앞. 남편은 사고 당일 평소처럼 아내와 손을 잡고 걸었다며 당시 상황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저쪽이 뭐야? 저 밤에 누워있는 거예요. 기다려 안 돼요. 매일 다니는 길이니까 밤에 밤을 계속 출근하고 들어가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아내가 뇌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절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켜나만 그러고 나는 죽으려 너무 nen데. 사고가 난 곳 인근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20대 여성 B씨는 저녁 시간 커피를 사러 나가다 변을 당했습니다. 남편 선생님은 커피 사러 나온 것 같은데 딱 믿었어요. 그래서 사는 거라 봤더니 다 다르게 보니까 그때 괜찮은지 올라오더라고요. 곧바로 닥터 헬기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해 수술도 못하고 있습니다. 더 버텨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더 기다려보겠다고 말을 했는데 저 어린이를 어떻게 보내요? 이제 4살밖에 안 되는데. 피해자 가족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며 회복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박한 순간에도 다친 사람들을 향해 달려간 시민도 있었습니다. 이 범인이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아찔한 상황에서도
다친 사람의 배를 30분간 지혈한 고등학생, 또 경찰이 오기 전 안전을 책임진 보안팀 직원까지 모두 영웅이었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저녁 6시 무렵 평소처럼 친구를 만나려고 서현역을 찾은 윤도일 군과 음준 군. 한순간에 비명이 들리고 눈앞에서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지만 10대답지 않게 침착했습니다. 윤 군은 곧바로 흉기에 찔려 쓰러진 여성의 배를 30분간 눌렀습니다. 너무 많이 나온 것 같다 싶어가지고 저는 지혈을 바로 제가 했었습니다. 눈을 뜨셨다 감으셨다를 반복하시길래 일단은 의식을 잃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이제 말을 걸면서 또다시 피의자가 돌아와 흉기를 휘두를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지만 도망치기보다는 피해자 곁을 지켰습니다. 무섭다거나 뭐 그러시지는 않으셨어요? 사실 좀 무섭고요. 되게 마음이 아프고 화도 나고 그냥. 뒤늦게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소식에 가족들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지만 오히려 평소 즐겨보던 구급법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저번과 똑같이 누가 쓰러져 있다 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구급대원과 경찰이 올 때까지 시민들을 보호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보안 요원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다 나와가지고 일단 다 지혈하고 응급처치하고 후송 이제 지원하는 것까지 다 하고 있어. 14명이 다친 끔찍한 사고였지만 위험을 무릅쓴 영웅들의 용기는 빛났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네, 아직 범행의 정확한 인과관계가 확인된 건 아니지만 범행을 벌인 최 씨는 분열성 성격 장애 진단을 받고 최근 3년간은 치료를 받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대인 기피증이 심하다며 자퇴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범행을 벌인 최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2개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7년에는 대인 기피증으로 다니던 학교까지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에는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까지 받았지만 최근까지 3년 동안 정신과 치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검거 직후 특정 집단이 자신을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며 횡설수설하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부모와도 떨어져 아파트와 원룸 등을 전전하며 혼자 살아오다 범행 이틀 전에 부모의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혼자 지내면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유감스럽게 그런 치료를 하다가 중간에 멈추잖아요. 멈추고 나면 다시 처음보다 더 악화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최 씨의 범행이 이런 병력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범행 직후 자신의 얼굴을 감추거나 흉기를 버리는 등의 행동 등도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차량에다가 다 준비를 하고 몰고 나갔던 거잖아요. 흉기를 또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화분 뒤에다가 숨겼다잖아요. 사리 분별력이 있지 아니하고는 사실 하기가 어려운 행위로 보이죠. 경찰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힐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국민적 트라우마가 생긴 하루, 인터넷에는 살인 예고글이 우후죽순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살인 예고글만 27에서 28건으로 퇴근하는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장난이라도 이런 글은 시민들을 극도로 불안하게 하고 또 경찰 행정력도 낭비하게 하는데 당연히 엄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겠죠. 신영빈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잠실역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경찰 차량과 구급차가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실역에서 사람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1일 신림동 칼부림 사건 이후로 전국 각지에서 사람을 죽이겠다고 예고한 글은 20개가 넘습니다. 잇따른 살인 예고글에 시민들이 공포심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글이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가 뭐 특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게 인터넷에서 올리는 그냥 허세의 글인 줄 알았는데 아까 그 고속터미널 쪽에서 막 잡혔다 그래서 더 불안해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좀 관찰하게 되고 손 같은 거 보게 되고 사람이 많이 오가는 쇼핑몰은 자체 경비 인력을 늘리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서울 각 지하철역과 부산 서면역, 경기도 오리역 등 예고글에서 언급한 장소들에 경찰력을 배치해 만일 이 사태에 대비했고 의정부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고 글을 올린 사람을 오늘 붙잡는 등 4명을 검거하고 나머지를 추적 중입니다. 잇따른 살인 예고글에 경찰이 총동원되고 게시자 추적에도 과부하가 걸린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더욱 엄한 처벌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우리는 굉장히 소극적인 범죄 예방으로만 국한돼 있거든요. 제도적인 보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예방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경찰은 협박죄 등 가능한 처벌 규정을 동원해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은 2주간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흉기 소지가 의심되면 경찰이 직접 붙잡아 검문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총기나 테이저건도 적극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또 범죄자에게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사건을 테러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한 정부와 여당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2주간 특별 치안 활동을 통해 모방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치안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흉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합니다. 특별 치안 활동의 핵심은 흉기 소지 의심이 들면 누구든 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흉기 난동 발생 시 경찰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총기 사용을 허용하고 과잉 제압에 대한 면책 규정도 적극 적용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순찰이 아니라 경찰이 상시 근무하는 거점 배치 방식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묻지마 흉기 난동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검찰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테러 범죄에 대해 반드시 법정 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며 엄중 경고했고 당정 협의에서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필요는 있지만 이런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신설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많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당정은 또 불안감을 키우는 근거 없는 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작성자를 신속히 검거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그야말로 흉흉합니다. 흉기 난동이 잇따르고 살인 예고글까지 넘쳐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해 있는데요. 사회부 김태형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 기자, 먼저 오늘 많은 시민들 만났을 텐데 뭐라고 이야기들 하시던가요? 네, 저희 취재진이 서현역 인근에서 하루 종일 현장 분위기를 취재했는데요. 너무 불안해서 아침에 집 비밀번호를 까먹을 정도라고 말씀하신 시민분도 있었습니다. 예. 또 오늘 오전부터 대전 교사 피습 사건,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흉기 소지자 체포 등 흉기 범죄가 잇따라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는데요. 특히 SNS에서 살인 예고와 같은 글이 수없이 올라오고 있어 시민들을 더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장난글로 추정되지만 시민들은 극도로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어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최모 씨가 우리 11일 전에 신림동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조선의 그 범죄를 모방했다는 얘기도 정황도 있다고요? 네,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유사한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먼저 범행 도구입니다. 조선은 범행 10분 전, 최 씨는 범행 전날 똑같이 마트에서 흉기 2점을 준비했는데 명백히 계획범죄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신림역이나 서현역 백화점처럼 인파가 몰리는 곳을 노리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는 점이 유사합니다. 경찰은 최 씨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하고 검색 이력을 분석해 실제로 조선의 범행을 참고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경찰 조사를 통해서 볼 때는 모방범죄가 높다 이런 이야기인데 네. 차이점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최 씨는 흉기 난동 전에 먼저 차로 시민들을 들이받아 쉽게 인명피해를 내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조선은 젊은 남성에 대한 열등감의 표출로 남성들만 공격했지만 최 씨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은 점도 다릅니다. 그리고 경찰은 조선이 사이코패스 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네, 조선에 대해서죠. 예. 네. 최 씨는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게 선글라스와 검은색 후드티로 신원을 숨기려는 이성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 조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김 기자, 이 외신들도 잇따라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외신들도 공통적으로 치안이 좋은 나라에서 이례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AP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흉기 난동 사건에 강력한 대처를 지시하자마자 대전 교사 피습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흉기 난동은 한국에서 드물지만 전례가 없진 않다며 지난달 신림동 사건으로 한 명이 사망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모방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유포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타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도 전해드리긴 했지만 이 경찰이 흉기 난동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하고 또 굉장히 이례적인데 이 흉기 소지에 대해서 뭐 검문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네, 사상 초유의 검문 검색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예. 수사 당국이 계속되는 살인 예고에 혼란을 낮추기 위해 강경 대응을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오히려 경찰관이 소송을 당할 수 있고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일단 무분별한 범행 영상 전파를 막아 모방 범죄를 방지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요, 신림동 사건 범행 영상 전파가 트리거가 된 것 같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또 다른 공포감 조성이 될 수 있다는 비판에 수사 당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수사 결과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부 김태형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경찰의 빠른 대응이 빛나기도 했습니다. 이 흉기를 소지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된 건데요. 장소가 하루 평균 14만 명이 다니는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이어서 하마터면 또 다른 끔찍한 피해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흰색 옷을 입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고 경찰은 소지품을 검사합니다. 칼 어디 있어요? 박스에 있어요, 박스에. 흉기 2자루가 발견되자 경찰이 남성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상가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다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전 10시 40분쯤입니다. 저 앞부터 머리 약국이 있어요. 저 왼쪽에 약국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난동을 부렸다 그러더라고요. 경찰은 출동 5분 만에 20대 남성 A씨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뒤로 제압하셨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뭐 질의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체포하신 걸로 제가 알고. 박스에 흉기를 넣어 들고 오던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이곳에서 체포됐습니다. 한때 남성이 사제 총기를 들고 다녔다는 말도 돌았지만 장난감 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밖으로 들고 다니진 않았지만 보안 요원들 근처에서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눴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네, 사건 소식 이어갑니다. 오늘 오전 대전의 한 고등학교 안에서 40대 교사가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이 과거 피해 교사와 사제지간이었다고 진술했는데요. 어제 막 방학이 끝난 이 학교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외부인이 학교에 들어가려면 신분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 남성은 별다른 제지 없이 교문을 통과했습니다. 김명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한 주택가에서 가방을 맨 남성이 어디론가 황급히 뛰어갑니다. 2분 뒤 인근 도로에는 경찰차와 119 구급차가 줄지어 멈춰서 있습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20대 남성이 40대 교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도주한 겁니다. 나오기를 꺼려요. 이거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자꾸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니까. 피해 교사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추격 끝에 이곳 사건 현장에서 7, 8km 정도 떨어진 대전의 한 도로에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범행 2시간 20분 만입니다. 주거지 근처에서 나오는 걸 우연찮게 저희가 확인하고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한복을 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우연찮게 피의자를 특정을 해서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은 범행 40분 전 교무실을 찾아가 피해 교사를 찾았습니다. 수업 중이라는 말에 복도에서 기다리다 수업이 끝난 교사를 쫓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 교사와 사제 지간이라고 말했는데
해당 학교 출신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낮에 학교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학교 통제는 허술했습니다. 외부인이 학교를 출입할 때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지킴이가 남성을 지각생으로 오인해 별다른 제지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거를 몇 번 얘기했어요, 학교 측에. 교문 출입 막아달라고. 근데 인력 부족으로 그건 정확히 안 된다고. 경찰은 20대 남성에 대해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네, 포천 내손면 흉기난동으로 수십 명이 다쳤다. 오늘 하루 종일 이런 받은 글에 심장이 철렁하셨던 분들 많을 텐데요. 경찰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해명했고 이 내손면이란 지명은 아예 지도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짜뉴스 실제로 처벌하기는 쉽지가 않다고 하는데요. 김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기도 포천 내손면의 종합버스 터미널에서 흉기난동과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36명이 중경상을 입고 버스 12대가 모두 탔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이 글은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확인해보니 실제 포천시 내손면은 존재하지 않고 지역 이름이 비슷한 내촌면에는 시외버스 터미널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구에서도 어제 오전 PC방에서 고객이 알바생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찌르고 도망갔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졌습니다. 이 내용도 가짜뉴스였는데 시민들은 잇따른 흉기난동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저도 되게 위험할 것 같고 제 지인들도 걱정이 되고 가짜뉴스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더 불안해하는 아이들 대중교통 이용을 못 시키겠더라고요. 당분간은 저도 아이들 직접. 경찰은 이런 가짜뉴스는 범죄 구성 요건상 피해자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워 법률 적용에 고민입니다. 가짜뉴스의 문제를 명확하게 지목하는 처벌 조항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고소나 고발을 통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해석이 필요한 데다 지속적인 게시물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헌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불안감 조성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불안감을 키우는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방안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네, 이렇게 칙 누르면 독한 화학물질이 나오는 스프레이, 어디서나 휴대가 가능한 크기입니다. 언제 어디서 묻지마 범죄에 당할 수 있다는 공포에 요즘 3단봉, 방검복과 같은 호신용품이 불티나게 팔린다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호신용품을 믿기보단 일단 도망부터 쳐라 조언합니다. 김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호신용품 매장입니다. 몰려드는 주문에 매장 내부는 택배 상자를 놓을 공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신림동 칼부림에 이어 서현역 사건까지 일어나자 호신용품 주문이 밀려들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제 가스총이나 충격기, 호신용 스프레이, 3단봉 요 4가지가 제일 많이 나가요. 업무가 마비될 정도. 매장에 온 한 손님은 요즘 벌어진 사건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겠다며 전기 충격기를 샀습니다. 이번 일어난 사건도 여자친구 집 근처에서 일어난 거라서 혹시 몰라서 어쨌든 만에 하나를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선물용으로 일단 구매를 했습니다. 한 인터넷 쇼핑몰은 전체 호신용품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호신용품만 믿어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호신용 스프레이입니다. 보통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막상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꺼낼 틈조차 없기 십상입니다. 또 일반 판매용 전기 충격기 등 호신용품은 상대방을 제압하기엔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소리를 지르며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범인을 자극해가지고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도망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도주할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같이 피해주는 그런 노력을 해요. 또 다른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도망갈 때
무슨 일인지 상황을 파악하며 자리에 머무르기보다 일단 몸을 피하는 게 좀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네, 한국이 아이들에게 오징어 게임을 시키고 있다. 내 아들의 꿈이 악몽이 됐다.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는 잼버리 대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환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취재진이 확인한 확진자만 50명이 넘어섰는데요. 그런데 주최 측은 문제가 없다며 환자 수 집계조차 제각각이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을 마시고 몸에 물을 끼얹어도 더위가 가시지 않습니다. 스카우트 잼버리 나흘째, 40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더위에 온열 질환자만 75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환자까지 발생해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잼버리 행사장 안에 있는 선별진료소입니다. 제 뒤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참가자들이 병원 이송을 앞두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진자는 50명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입소했는데 열이 이제 나서 군산의료원이나 이런 데로 이제 간 환자가 있어요. 좀 우려됐죠. 야영이다 보니까. 잼버리 참가 대원들은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We're taking shower, washing our hands regularly. 하지만 잼버리 조직위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환자 집계도 제각각입니다. 10명 미만으로 저희는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확인하기로는 어제 기준 28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개막 직후부터 온열 질환자 속출과 시설 부족의 코로나까지 잼버리가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네, 이렇게 말 많고 탈 많은 새만금 잼버리, 취재진의 접근이 아예 제한된 곳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 안은 어떤 상태인지 MBN 취재진이 비공개 구역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모기가 들끓고 화장실과 샤워실엔 오물이 남아있기도 했다는데요.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범수 기자, 그곳 상황은 어떤가요? 네, 새만금 잼버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오늘도 극한 더위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태인 건지 야영장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울퉁불퉁한 간척지 위에 텐트가 땡볕을 고스란히 받으며 펼쳐져 있습니다. 곳곳에 물웅덩이가 보이고 모기로 추정되는 벌레들이 셀 수 없이 날아다닙니다. 샤워실과 화장실은 제때 청소되지 않아 오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무더위 쉼터로 사용되는 천막, 기온은 38도까지 찍혔습니다. 오늘 MBN이 확보한 영상은 주최 측이 언론에 정식으로 공개하지 않은 구역에서 촬영된 겁니다. 이 밖에 의료진 과부하로 인해 잼버리 진료소 5곳 중 한 군데가 문을 닫았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정부가 급하게 대책을 내놨죠. 조금 전에 한덕수 총리도 현장을 찾았다면서요. 맞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대외 지원에 필요한 예비비 69억 원을 의결했습니다. 오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현장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온열 질환자를 막는 게 가장 급한 과제인 만큼 냉방 대형 버스를 배치하고 냉장, 냉동 탑차를 무제한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I think in the first few days it was a little bit disorganized, but now we have lots of water every day. 전라북도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원에 나섰는데 서울시의 경우 이동식 화장실 50개 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새만금 잼버리 현장에서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네, 예견된 악몽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잼버리, 여론이 나빠지자 바가지라던 편의점 가격 내리고 정부는 냉동 탑차 동원해 아이들이 귀하게 자라 불만이 많다던 도의원 사과문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벌레의 코로나 3중고가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사회정책부 김민수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 기자, 이 정도면 이 축제가 아니라 생존 게임이 된 것 같습니다. 텐트를 쳐야 할 곳에 물이 곳곳이 고여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종 점검을 갔던 지난달 29일에도 네. 물웅덩이는 여전했는데요. 물기가 워낙 빠지지 않아서 흙에서는 악취가 났고 바닥은 뻘밭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야영장에 텐트를 설치하는 잼버리 조직위 관계자가 있었는데요. 네. 제가 스카우트 대원들이
며칠 뒤에 이곳에서 야영을 해도 되겠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랬더니 오히려 이게 정상이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비가 와서 이런 상황이니까 이 상황에 적응해서 생활하는 거지 뭐가 빠지네 이러지 그러진 않아요. 아이들이. 선생님은 아이들은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네, 아무리 스카우트라고 하지만요. 이 물웅덩이에 텐트를 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 영화 캐스트 어웨이 보셨습니까? 아, 네. 그 혼자 무인도에서 살아남는 남자 이야기인데 그 생존 영화 이야기는 갑자기 왜 꺼내십니까? 아, 네. 다름이 아니라 이걸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이랑 합성한 사진이 SNS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톰 행크스가 망망대해 대신에 잼버리 야영장의 물웅덩이를 표류하고 있습니다. 조롱거리가 된 겁니다. 근데 이건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물웅덩이 때문에 벌레까지 창궐하고 있는데요. 특히 화상벌레가 잼버리 참가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물집이 잡히고 피부가 벌겋게 부어오른다고 해서 화상벌레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 같은 뻘밭이 화상벌레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이 화상벌레라고 불리는 청딱지 반날개가 좋아하는 서식처가 진흙이 많은 곳을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런 장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네, 이 온열 환자보다 벌레 물린 환자가 더 많다는 게 좀 충격이긴 합니다. 코로나 문제도 심각하다면서요? 네, 이제는 전 세계의 축제에서 전 세계의 걱정거리가 된 모양새입니다. 이 8월 1일에 개막하고 오늘까지 야영장에서 나온 코로나19 확진자는 50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야영장 안에서 집단 감염 우려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제 어제 하루 138명이 온열 증상을 보여 진료를 받았습니다. 383명이 벌레 물림으로 250명이 피부 발진으로 진료를 받았고요.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었는지 지금까지 참가자 2명이 이탈했고 추가 이탈에 대한 소문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 참가자들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발언도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스카우트 대원이니까 이 정도는 극복해야지 하는 안일함이 이번 사태를 가져온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데도 여명선 전북도 의원은 청소년들이 귀하게 자라서 불평불만이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해외 청소년들은 해맑은데 대한민국 청소년은 금이야 오기야 자라서 그렇다고 한 건데요.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가 지금은 삭제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 김민수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도 전국이 35도를 웃돌았습니다. 주말에는 기온이 더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올여름 들어 가장 더울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반도를 피해갈 것으로 예상됐던 태풍 카눈도 방향을 틀어 경남 지역을 강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태풍 안전사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폭염 심토로 지정된 서울의 한 경로당입니다. 어르신들은 이른 오전부터 더위를 피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너무나 폭염이 애가 심해서 집에 있으면 숨이 컥컥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경로당에 오면 시원하고. 작년하고도 틀리고 기후가 너무 이상 기온이 되어가지고 폭염이 심합니다. 근데 아주 그냥 집에 있으면 더웠고 땀이 나고 힘드니까. 찜통더위의 기세가 좀처럼 꺾일 줄 모릅니다. 밤에도 30도가 넘는 초열대야 현상이 이어지는데 어젯밤 강릉의 최저기온은 30.7도였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오늘도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체감 온도가 35도를 웃돌았습니다. 지금은 폭염이 절정에 이르는 오후 3시인데요. 얼음과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햇볕에 놓아두었더니 얼음은 약 30분 만에 액체로 변했고 아이스크림은 들기 어려울 정도로 녹아내렸습니다.
이번 주 내내 시민들을 괴롭혔던 찜통 더위는 꺾이지 않고 주말과 휴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일요일인 모레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무려 36도까지 오르면서 올여름 최고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는 피해갈 것으로 예상했던 6호 태풍 카누는 입추인 8일 이후 한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8일에서 9일 사이 북쪽으로 다시 방향을 틀면서 경로가 굉장히 변동성이 큰데요. 경우에 따라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줄지 향후에 이 태풍의 북상 시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제 일본 오키나와를 강타한 카눈이 주택을 침수시키고 전봇대를 휘청거리게 하는 등 강한 피해를 낳은 만큼 만일의 상황을 위한 사전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중국에서 마약 판매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우리 국민에 대한 사형 집행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중국인민법원이 오늘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해당 마약사범은 2014년 필로폰 5kg을 판매용으로 소지한 혐의를 받고 중국 당국에 체포된 바 있습니다. 중국은 형법에 따라 아편 1kg, 필로폰 또는 헤로인 50g 이상을 밀수, 판매, 운수, 제조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15년 이상의 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해당 남성은 2019년 1심, 2020년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올해 최고인민법원에서 사형 심사가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열흘 전쯤 우리 측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 정부는 사형 선고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 집행을 재고 또는 연기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우리 국민은 지금까지 총 6명인데 이번 집행은 2014년 이후 9년 만입니다. 현재 마약 사범으로 중국에 체포돼 구금된 한국인은 7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인이 이른바 연필 사건으로 여러 차례 학부모 전화에 시달렸고 또 알려주지 않은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 불안감을 호소했다는데요. 하지만 학부모가 고인에게 폭언을 했는지 또 번호는 어떻게 알게 됐는지 등은 밝혀지지 않아 용두사미, 빈 껍데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 합동조사단은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했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지난달 12일 고인의 학급에서 학생의 신체에 상처가 난 이른바 연필 사건이 발생했고 당일 학부모가 여러 차례 교사의 휴대폰으로 전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숨진 교사는 당시 동료 교사에게 알려주지 않은 휴대폰 번호를 학부모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알게 된 경위, 담임 자격 시비와 같은 관련된 폭언이 있었는지 여부, 추가적인 학부모 민원 등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이 부분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인이 학기 초부터 부적응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었고 학기 말 업무량이 많았던 것도 확인됐습니다. 다만 조사단은 학급 내 정치인의 가족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명단을 대조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초등학교 반 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의 피해를 입은 서울 양천구의 교사가 학생 부모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주유소에 침입한 남성이 3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창문을 열고 불쑥 들어왔는데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직원인 척 경찰에게 문을 열어주는 연기도 했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이 꺼진 주유소 사무실. 갑자기 창문이 열리더니 한 남성이 머리부터 쓱 내밀며 미끄러지듯 들어옵니다. 사무실 이곳저곳을 살피고는 금고와 서랍을 열어 현금을 챙깁니다. 이 남성이 사무실 창문을 쉽게 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업이 끝나기 전 사무실 내부입니다.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미리 창문의 잠금 장치를 해제한 겁니다. 쉽게 범행에 성공했다고 생각한 순간 주유소 주인은 휴대전화로 범행 장면을 생생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걸 눈치챈 남성은 갑자기 바닥에 누워버립니다. 자는 척 연기를 한 건데 도저히 안 되겠는지 곧바로 일어나 이번엔 직원 행세를 하며 문을 열어줍니다. 눈을 이렇게 뭐 비비는 척 하면서 이렇게 되게 능청스럽게 연기를 했어요. 그래 여기 직원인데 좀 피곤해서 누워서 자고 있었다.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봐서 저희가 조회를 해보니까 또 이제 그게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더라고요. 계속 추궁을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당황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이미 절도 등 7건의 범죄를 저질러 지명수배된 상태였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상온 초전도체 실존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검증에 나선 한국초전도저온학회가 초전도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오늘 주식시장도 출렁였는데요. 3일 연속 상한가를 거듭하며 급등했던 초전도체 테마주들은 장중 하한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진은 이미 검증을 마쳤다며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이르면 이달 말 이 꿈의 물질이라 불리는 상온 초전도체의 언론 공개 일정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승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극저온 상태가 아닌 30도씨 정도에서 기능을 하는 상온 초전도체 개발 논문 공동 저자인 김현탁 윌리엄 앤 메리대 교수를 화상으로 인터뷰했습니다. 한국초전도저온학회가 최근 논문과 영상 물질은 상온 초전도체라고 할 수 없다고 평가한 부분을 물었습니다. 김 교수는 초전도체 여부는 이미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속에 상온 초전도 성분이 들어있느냐 없느냐 이거잖아요. 샘플이 불균이란 거예요. 삐딱하다고 해서 뭐 아니다라고 말하기에는. 현재 아카이브 상태인 논문 완성도를 높이고 내년 3월로 예정된 미국 물리학회 발표도 준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논문이 SCI 전에 서브미션 했어요. 초록 제출 시기는 한 10월 가야 돼요. 그때 되면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할 거예요. 그러면서 초전도저온학회가 표본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며 표본 제공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은 저한테는 공식적으로 온 게 없고요. 필요한 사람이 제공해 주려고 그래요. 퀀텀에너지 연구소 측은 MBN과 통화해서 국내외 검증 결과 분석을 토대로 이르면 이달 말 언론 공개 일정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초전도체 가능성이 작다고 평가한 한국초전도저온학회는 업체 측으로부터 표본 제공 답변을 받은 만큼 표본을 받을 때까지 자체 재현 실험에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검증에 필요한 재료의 국내 수급이 어려워 재현 실험 결과 발표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이 4대강 사업 2008년 착공 뒤에 문재인 정권에서 전면 해체를 결정했죠. 그런데 오늘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 고해체와 상시 개방 결정을 다시 취소했습니다. 이미 해놓은 하천 정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건데요. 이혁준 기자입니다. 4대강 보철거를 결정했던 지난 2019년 2월 영산강 죽산부 인근 농민들은 왜 없애느냐며 세금 낭비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거기서 전부 다 그물로 농사진디라 그래서 뭐 농사 못 지어요. 가면 타불만 절대 못 자르는 거대. 물 없어서 양식 못해. 금강 세종보에선 철거 찬성과 반대 시위가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4대강보 해체 결정은 오늘 다시 뒤집혔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때 결정한 금강과 영산강보 해체와 상시 개방 결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예전에 2021년에 결정한 보처리 방안이 결정적인 하자가 있으면 우선 저희들은 취소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위원회는 이번 취소 결정을 반영해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하라고 환경부에 요구했습니다. 15년 논쟁에 일단 종지부를 찍은 셈입니다. 문제는 논의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20일 감사원 보고서가 나온 뒤 재심의에 들어가 환경단체에선 납득할 수 없는 졸속 결정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네, 이른바 순살 아파트 공포에 이 무량판 구조 대신 다른 구조를 채택하려는 사업장이 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넓어지고 층간 소음이 적다는 장점에도 가장 중요한 안전성을 믿을 수 없다는 건데 아예 무량판 구조 포기하겠다는 재건축 단지도 나왔습니다. 이교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00세대가 넘는 서울 강남구의 한 재건축 예정 아파트입니다. 이르면 3년 뒤 첫 삽을 뜰 걸로 예상되는데 무량판 구조 대신 라멘이나 벽식 구조를 채택할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무량판 구조가 붕괴 사고가 많다라는 게 이제 알려지면서 이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구조를 먼저 선택하고 시공사에 역제안하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무량판 구조를 채택했다가 붕괴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주민들 사이에서 커지자 설계 단계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겁니다. 무량판 구조는 공간 활용에 유리하고 공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등 장점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논란 때문에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안전도 안전이지만 공사비도 문제입니다.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하기로 하면서 건설 원가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공사 기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 무량판 구조를 채택하지 않는 사업장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입니다. 입주자들도 싫어하고 비용 증가 부분도 있고 다른 타 건설 기술들, 신기술이나 신공법에 대해서 기술을 저해하는 이런 환경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LH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아파트의 설계나 시공, 감리를 맡은 74개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고 공정위도 하도급 거래나 입찰 담합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네,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또다시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인데 지금은 이 국회 회기가 끝난 상태라 국회 동의 없이 곧바로 영장심사 진행이 됐습니다. 두 의원 법정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심가연 기자입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합니다. 두 의원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된 지 2달 만에 검찰이 다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님 만나서 검찰의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부당한지 제가 적절히 잘 설명을 해서 현명한 결정을 받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달리 국회 비회기 시점인 만큼 국회 동의 없이 곧바로 법정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혐의는 정당법 위반. 두 의원이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 당선을 위해 캠프와 현역 의원 대상 금품 살포에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3시간여 동안 이어진 신문에서 두 의원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원이 오늘 혐의 소명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소명을 잘 했습니다. 두 의원의 신병이 확보되면 돈봉투 수수의원 소환과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의원의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은 증거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네, 성인 영화 배우와의 성추문 입막음, 기밀문서 유출에 이어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또다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번엔 지난 대선 뒤집기 시도와 관련된 혐의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오늘은 미국이 매우 슬픈 날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이미 미국 역사상 전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 이번 혐의는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로 앞서 성인 영화 배우와의 성추문 입막음과 기밀문서 유출 등까지 합쳐 3번째 법원 출석입니다. 이처럼 법원 앞에서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며 충돌 직전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트럼프 지지자들이 반대편에 밀리면서 죄수 복장을 입거나 춤을 추며 기소를 축하하는 시위대의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아예 서로에게 보내는 혐오를 멈추자는 팻말도 등장했습니다.
If America is the eagle, the left wing is trying to destroy the right wing, and the right wing is trying to destroy the left wing. What bird do you know can fly with one wing? 경찰도 트럭까지 동원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정치적 기소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This is a very sad day for America. This is the persecution of the person that's leading by very, very substantial numbers in the Republican primary and leading Biden by a lot.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죄를 선고받으면 공화당 지지자 45%가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면서 이번 기소로 정치적 타격을 입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무더위에 숨이 턱턱 막히는 하루였습니다. 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 쪽으로 뜨거운 수증기를 밀어넣으면서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는 건데요. 오늘 여주시 금사면이 38.8도까지 올라서 가장 더웠고요. 경남 양산도 37도 선을 넘어섰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이보다 더 덥겠습니다. 특히 모레는 36도까지 올라서 올 들어 가장 덥겠는데요. 일사가 가장 강한 시간대인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의 바깥 활동은 피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은 잠시 기온이 낮아지지만 그치고 나면 습도가 높아져서 더욱 후텁지근한데요. 내일도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서울은 26도 등으로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35도, 강릉이 37도, 남부지방은 광주가 36도, 부산 34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다음 주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